칭찬한 사람 하려고 해요. 우리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게 이럴 수 있거든요. 정당이나 이런 정치 세력이 망하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제가 요즘 며칠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거에 졌다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는 거. 그 사면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수정을 할 수 있지만 후퇴는 하지 마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새날인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원칙을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정책 기준을 유지하겠다. 사면은 내 권한이 아니라 묻지 마라. 대통령의 권한이다. 김부겸 후보자 굉장히 훌륭한 워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김부겸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 문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폭 수정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렸다면 난리 나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선거에 진 원인이 정확히 뭔지도 몰라요. 여론조사상에 뭐네 이야기하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을 마구 안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김부겸 후보자가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해요.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저 되게 동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옳은 소리를 하면 또 이렇게 반대급부에서 굉장히 공격이 들어옵니다. 제가 봤던 우리 바른소리 진정아님이 올려주신 것 때문에 봤는데 현수막이에요. 문재인 똥치우는 김부겸 총리 지명자를 제명하라. 동문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게 경북고등학교 졸업생이 걸어놓은 현수막입니다. 경북고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희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다른 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김부겸 총리 지명자가 부동산 정책 원칙에 대해서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만 김부겸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지지해 줘야 되는데 경북고에서 자기 학교 이름을 걸고 물론 동의하지 않는 졸업생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졸업생들이 나서서 그 현수막부터 떼셔야죠.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처구니 없어서 정말. 아이고. 아니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쪽에서 표가 안 나오는데 일부러라도 총리로 임명하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바다와 같은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쪽 표를 얻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내가 봤을 때 화합형 총리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도전해가지고 대구에서 떨어졌어요. 국무총리로 임명해. 인생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력이 생긴 거잖아요. 김부겸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대통령 말, 생각도. 근데, 김부겸 후보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시기가 예민해가지고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면 삐걱 그냥 나가요. 가장 예민해 있을 때라고. 보통 때 같으면 이따가 뭐, 다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보통 때 같으면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당장 같은 진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후에 어찌됐건 분열의 시작인 거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박수 좀 쳐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또 보름 만에 쇄신안을 냈어요. 이 기레기들부터 일단 욕 좀 하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그런 거야. 쇄신안 냈으면 됐는데 거기다가 사족을 달아요. 조국 사태는 빠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쇄신안이 조국 사태가 빠졌기 때문에 쇄신안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거 보고 일단 그 핵심 중에 그거였었죠. 성추행 사건 제대로 된 사죄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머지 뭐 기존에 들어왔던 내용들이고. 오늘은 초선들을 좀 까려고 생각해요. 어제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저는 웬만하면 민주당 정치인들 안 까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밖으로부터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까지 깔 필요 있어. 안 까려고 하면 어느 좀 많이 좀 까드릴게요. 이분 저분 해가지고. 기레기들의 훌륭한 먹잇감 되고 말아요 이거. 민주당이 쇄신하라고 한다고 해서 쇄신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자신들 존재감만 밖으로 계속 드러내려고 많은 거지. 쇄신 방향이 뭔지도 몰라. 핵심이 뭔지도 몰라. 내가 초선이라면요. 박원순 오거돈 뭐 피해자 사과 촉구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면 최소한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은 진상규명 이제라도 합시다. 선거 끝났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더 열받아요. 자신들이 나와서 자기들 이름 알리는 방송에는 열심히 나오면서 그 방송들 모두가 다 의심 갖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 사건에 대해서 한 놈이라도 진상규명하자는 사람이 없어. 그래놓고 헤드라인에는 지도부에다가 성추행 사건 제대로 된 사죄를 촉구하는 게, 사죄를 촉구하면 그게 표가 다시 돌아오냐? 아무튼 그냥 이런 표현 쓸게요. 그냥 모자란 것들이 모자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말이 맞다고. 웬만하면 견뎌보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참기가 너무 힘들어. 얘네들 어떤 이야기 해봐야 다른 사람들, 언론들한테 박원순, 조국 이 이야기 꺼내고 나머지는 언론들이 써주지도 않아. 뭘 주장했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2030 초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오로지 자기 재선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2030 초선들이 다음번에 재선 못하면 얘네들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2030 초선 그 5명 외에 이 초선 그러니까 그 초선이라는 게 2030 초선뿐만 아니라 초선 부분들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30을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이 지금 이제 막 정치에 입문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이제 선택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나 오히려 막 공무원 같은 거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 자리. 그렇게 불안정한 자리에서 일천한 정치적 경험과 그런 불안정한 자기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의 오로지 초점은 자기 재선뿐이에요. 당이 어떻게 되고 지지자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초선들이 이런 삽질은 초선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초선이니까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뭐 오고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오고돈 시장이나 분이 워낙 폭풍처럼 갑자기 날아가 버려가지고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냥 오고돈 당사자가 동의했다, 뭐 미안하다고 했다, 요 정도만 아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진상이 규명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당사자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건의 실체를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 할수록 의혹만 더 생기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요. 제가 정말 여기에 대해놓고 독한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차마 제가 독한 말까지는 못하겠고. 아니 그러니까 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나왔던 채널들 어느 하나라도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희롱한 게 맞습니다라고 방송하는 채널이 하나라도 있나요? 초선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민심에 대해서 용기 있게 조중동의 폭격을 맞더라도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진상규명합시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까? 굳이 한다는 말이 쇄신안에서 국민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데 쓴소리 경청 텐트를 여의도와 각 지역위원회에 설치 운영하고 세대별 심층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민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과의 실질적 소통이 지지하는 방송들이나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동네에 나가서 그 텐트 설치하면요 무슨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집값 떨어져서 손해인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 법 안화시켜달라는 이야기 제일 먼저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수도 없이 방송 진짜 수십 개 하면서까지 이런 의혹 제기를 해봐야 전혀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이잖아. 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초선들 앞으로 방송 출입 금지야. 진짜 웃기는 놈들이에요 이게. 그래놓고 결국 또 이용당하는 거야. 조국은 안 들어갔지만 박원순 오고던 사과해라는 주장만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 이야기를 왜 얘네들이 제거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보이는 게 재선밖에 없다. 자기가 논란에 서기가 그냥 싫은 거예요. 논란에 서기가 싫고 그냥 선비놀이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착해요. 우리는 이렇게 착해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 주세요라고 하고 자기는 그 논란의 중심에서 그냥 빠져나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논란인 것 같으면 먹고
이게 정말 쟁점이 될 수 있고 내가 싸움의 한가운데 설 수 있다 하는 정점을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 조국 교수님 선거 끝나자마자 조국 사태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뜨거 한번 했거든. 뜨거 하니까 이제 거기서 살짝 비껴나는 예.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있다가는 쟁점의 한가운데 내가 쓰겠다. 그러면 나 재선 못해. 그러면 야 저항이 적고 우리가 개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애꿎은 박원순 시장님 가지고 이제 늘어지는데 그러다가 또 다음번에 또 셋이나 뭐라고 낼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우리가 뭐 돈 벌자고 이런 뭐 박원순 시장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한 번쯤이라도 지켜본 사람이면 이건 문제 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할 역할 다 하는 거예요. 의혹이 나올 때마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방송들 중에 어떤 하나라도 박원순 시장이 문제 있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간 방송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문제에서는 의혹이 되게 많다. 왜 사건이 이렇게 처리됐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어떤 한 놈이라도 나서가지고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진상규명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쪽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사과 지도부가 하라. 이런 게 초선들이 할 수 있는 쇄신이에요? 비교 하나 해줄게. 진짜 초선들한테. 국민의 지임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공수처로 몰려갔어요. 조수진 까라, 뭐 곽상도, 뭐 자기는 뭐 관용차 뭐 어쩌고저쩌고 막 비아냥대고 이런 지랄을 했던데 이게 전투력이라는 거예요. 공수처 몰려가가지고 이규원 사건을 신속 처리해달라. 이성윤 특혜조사 공정성 문제 있다. 조수진 같은 애들 바닥에 앉아가지고 공수처장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 쳐가지고 결국 만났어. 왜 민주당 초선들한테는 이런 결기가 없냐고. 얘네들은 그냥 공수처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계속 논란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제일 하기 편한 방식으로 쇄신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는가 이게 지금. 공격이나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진상규명 하자고 나서거나 정반대로 한마디만 더 할게. 정경심 교수 항소심 시작하는 부분하고 최성의 그 논란들 나오지. 그 정도 되면 국회의원들 몇 놈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 합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그 말을 못하면서 박원순 오거돈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말하는 게 초선들이 할 짓이냐 말이야 이게. 그냥 표현하면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두들겨 맞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위축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두들겨 맞는다고 위축되면 안 팰 것 같니? 위축되면 그때부터는 급소만 골라 패는 거야. 그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아니 어차피 이래도 패고 저래도 패면 하고 싶은 거라도 하고 얻어 맞아야지.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네, 2030 의원들이 2030 그 5명은 비교적으로 사회생활 뭐 연차가 짧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더민초 민주당 초선 모임 여기에는 사실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고 선거도 여러 번 뛰어보고 나이도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쇄신안을 밝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앞으로는 어떤 쇄신안도 만들지 마세요. 그냥 언론에 먹잇감만 던져주고 계속해서 사과만 한다고 하는데 이 사과를 지지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좀 찾아보고 그리고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팩트가 잘못됐는데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다못해 기자님이 쓴 그 박원순 시장의 책도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매일 시사를 다루지만 국회의원을 고정으로 못 쓰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팩트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팩트를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쇄신안을 발표를 하지를 말던가 앞에 가서 검찰청 앞에 가서 들어 눕기라도 하던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조수진 봐. 우리가 꼴 보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악바리 현상 때문에 그래. 공수처 앞에 복도에 앉아가지고 공수처장 만나게 해달라고 결국 만났다니까. 그럼 공수처 움찔해요. 야당이 맨날 불러댈 테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쇄신안이라고 한 번 더 발표하는 거 보고 진짜로 분노스럽더라고. 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내 말이 맞았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오기밖에 안 보여. 여기 쇄신안이 뭐가 있어 지금. 차라리 한 10명씩 무더기로 끼리끼리 지어서
아니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그런 정도로 조작의 정황들이 나왔으면요. 한 10명 모여가지고요. 기자회견 하면 되죠. 도대체 이게 뭐냐. 1심 어떻게 됐던 거냐. 근데 조국 장관 내가 왜 억울한지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다 보니까 조중동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장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이미 민주당 초선들은 첫 발을 잘못 디뎠기 때문에 조중동 프레임에서 지금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쇄신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무슨 이야기를 내놔도 똑같이 비아냥을 당하거나 갈라치기 이용당하는 것밖에 없다고. 뭘 또 나서가지고 또 무슨 쇄신하면서 박원순 오거돈 지도부가 사과하라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한 편을 위해서 제대로 싸워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 내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방법, 내부의 문제를 갖고 계속 내부만 공격하고 자빠졌잖아 지금. 그러면서 지들이 나왔던 방송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 국회의원 목소리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잖아. 어떤 새끼 정말 용감하게 박원순 시장 사건에 의혹이 있다. 진상규명 합시다 나서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대통령 선거 밀어주고 싶다 진짜. 하는 짓들을 보니까 너무 찌질하고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있어 진짜.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이 이야기는 왕 중에 왕을 위해서 아껴놓고 있었는데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아니 우리를 위해서 제일 앞에서 싸워주던 분들이에요. 조국 장관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님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님도 우리 앞에서 맨 앞에 싸우시던 분이에요. 길게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돌아선 다음에 제일 먼저 돌로 찍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뭐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냐고요. 저 사람 내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싸우는 일이 뭔가 잘못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쟤는 뒤통수에 나를 돌로 찍겠구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힘을 합쳐서 싸우냐고요. 조국 장관님이라든지 추미애 장관님이 뭘 잘했냐 잘못했냐 뭐 공과가는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던 검찰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을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좀 불리한 이슈였던 것 같네 한다고 주저도 없이 돌로 찍어버린 애들 도대체 어떻게 믿고 아니 난들 도대체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발언한 거 보호는 해주겠구나 이런 느낌조차 안 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면 저 원래 그 방송 듣지도 않았고요 걔 이상하더라고요 이래버릴 애들한테 맞아. 내가 무슨 스크럽을 짜주고 내가 뭘 희생을 해주겠냐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초선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에 모임을 하지 마. 그러니까 모이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민주당 쇄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들 잘못이 제일 커 이 새끼들아. 5명 이상 모이지 마.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거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초선들한테 80명 모여가지고 전국민에 줍시다. 선별하려 시간 더 많이 들고 돈 더 많이 듭니다. 이런 주장이라도 한 번 해봤다면 그래도 선의는 있다고 이해를 할 텐데 처음으로 꺼내든 반성문이라고 하는 게 조국 추미애가 딱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름 만에 또 뭔가를 꺼내놨는데 하는 짓거리라고는 갈수록 실망스러워. 이런 이야기 당신들이 할 필요 없는 거야. 민주당 지도부 이미 사과했다고. 그 부분은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정한 용기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논란이 있으면 국회의원들만 갖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갖고 진상규명 TF라도 만들어 지금부터라도. 이거 계속 얹고 가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7년 지나서 이제 특검 출범했다. 박원순 시장 건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상규명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억울함이든 잘못 알고 있든 밝혀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니들이 할 짓이라고. 박원순 시장님이 왜 이런 억울한데도 왜 돌아가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게 풀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럴 거 알고 계셨구나. 사실 돌아가시건 안 돌아가셨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팩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고 쇄신안 발표하고 먼저 찍고 뒤돌아서 뒤통수 치고 이거 우리가 보자고 180석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앞에 9명씩 인턴 끼고 있으면 보좌관 끼고 있으면 적어도 그중에 한 명은 공부를 시켰어야지. 시장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 정말 멸문지하의 화를 당하고 있을 때 뭐 했어요? 도대체? 물론 그때는 180석은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누구 하나 이거 문제 있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보면서 박원순 시장이 무슨 생각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나한테 그것도 그런 더러운 의혹이 씌워졌을 때 나한테 도대체 쟤네들이 어떻게 대할까 생각하면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많은 분들을 잃었잖아요.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뭐 한명숙 총리님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유죄 판결 나왔을 때 누구 하나 야 이거 이상하다. 그때 이미 사실 이상하단 말 많이 있었어요.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거 아무리 법원의 판단이지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내주고 함께 싸워준 사람이 누구 하나 있냐고요. 누구는 가서 공수처 가서 들이놓는데 조국 장관이 그래 수사하고 있을 때 국회에서 제대로 된 질문 하나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게 있잖아.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 양반이 이렇게 험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문제의 시작은요, 유서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유서에다가 남겨요. 미안하게 됐다. 그 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억울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그런 출발로 가면 안 되지. 근데 박원순 시장의 문제를 사과해라 하면요, 어떤 쇄신안을 내놔도 그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차라리 내는 듯 안 내는 듯 뻔한 소리 내놓고 그냥 끝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 꼭 그걸 끼워 넣어. 어떤 놈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언론에 의해서 이용될 걸 알고 미리 그걸 이용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야. 그거 맞죠, 솔직히. 아니 김학의 윤중천 사건 피해자들 최근에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성접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게 담겨있는 동영상 CD를 제출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성접대한 사람이래. SBS에서 그렇게 뉴스가 나와요. 그건 2차 가해 아니에요? 그거는 2차 가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입 다물고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피해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피해 주장녀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선거 캠프에서 사람들이 대거바뀌어요.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사람들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뭐냐면 정치인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다를 테니 저렇게 모른 척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 주자 했는데 실제로 자신들의 반성문이나 불만사항을 꺼내놓은 거 보니까 우리랑 완전히 결이 너무 다르다는 거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야. 정말 어떤 초선 한 몇 명 뭉쳐가지고 박원순이 억울하다고 외치지 말고 진상규명 한번 해봅시다라고 외칠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치를 왜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시작하세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국물도 없어요.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도 좀 심하게 비판하려고 그래. 아, 얘네들은 우리랑 좀 유전자가 다르구나. 저희가 네. 과거에 뭘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들어왔을 땐 민주당답게 살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라고. 저희가 초선 의원들한테 바라는 건 개혁성, 추진력, 현장성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 내는 쇄신안에도 쓴소리 경청 텐트 만든다고 하는데 바쁜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텐트에 와서 자기 힘든 사정을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뛸 생각은 안 하고 우린 여기 있을 테니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선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고 그리고 처음에 초선 5인이 입장문을 냈을 때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초선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문은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 이렇게 다시는 이렇게 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크게 꾸짖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민주당의 문제였던 것 같고. 아니, 순소리 텐트 만들면요, 제가 가서 레이브도 욕을 한 3시간 반 정도 해주고 오려고요. 아니 정말 욕을 좀 쳐들어야. 아니 도대체 쓴소리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야 도대체. 나 기가 막혔어. 그냥 혹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새날이 화내는 건요. 진짜 화내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한테. 어제 꼭지 땄어요 지금. 그동안 아 참았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 이 이야기. 일단 이 이야기 잠깐 일부 끝내고 갈게요.